왕좌에서 쫓겨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어린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비극이죠. 하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그의 꿈을 잊지 않고 이어받았던 이들의 피 튀기는 저항과 복수의 서막이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였으며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싸워 나갔을까요? 단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인간의 복수심과 꺾이지 않는 의지가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드라마입니다. 그의 죽음 이후 숨죽여 진행되었던 처절한 복수극과 저항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역사의 뒤편에 감춰져 있었죠.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452년 조선의 제6대 왕으로 어린 단종이 즉위합니다. 고작 12살의 나이로 왕의 자리에 앉았던 단종은 어쩌면 그 순간부터 이미 불안한 운명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넓고 차가운 용상에 위태롭게 앉아 자신보다 훨씬 크고 노련한 신하들의 시선을 마주하던 어린 왕의 눈빛에는 깊은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왕관의 무게는 그 작은 어깨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겠죠. 단종은 왕으로서 이루고 싶은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치고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고자 하는 이상을 품었지만 현실은 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의 순수한 이상은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욕망 앞에서 너무나 쉽게 부서지고 말았으니까요. 결국 1453년 그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이라는 피바람 속에 단종의 짧은 통치는 막을 내립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수양대군이 위압적인 기세로 궁궐문을 박차고 들어서던 그 순간 어린 단종은 모든 것을 잃었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 강렬하고도 잔혹했던 장면은 단종의 비극적인 운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었죠. 왕좌에서 쫓겨나 폐위된 단종은 머나먼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화려했던 궁궐을 등지고 초라한 행렬에 몸을 실은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했을 겁니다. 길가에 선 백성들은 슬픔에 잠긴 얼굴로 어린 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죠.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홀로 초라한 방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던 단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으로서 펼치지 못했던 이상과 백성을 향한 마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짊어져야 했던 왕관의 무게와 그 꿈을 펼치지 못한 채 꺾여버린 비운의 삶, 그의 눈빛에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깊은 회한과 함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조카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단종의 비극적인 운명은 그저 한 어린 왕의 쓸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은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거대한 복수의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되고 말았죠. 세조 정권의 탄생은 단종의 미완의 꿈을 이어받은 자들의 처절한 저항과 희생이 시작되는 서막이었으니 말입니다. 단종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백성들은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를 따랐던 충신들은 비통함에 몸부림치며 어린 왕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님을 깨달았죠.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세조 정권에 대한 깊은 증오와 함께 빼앗긴 왕권을 되찾고 왕의 원한을 갚으려는 굳건한 결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단종의 비극은 단순한 왕실의 사건을 넘어 한 시대의 정의와 인간의 숭고한 의지를 시험하는 거대한 서사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단종의 죽음 소식은 비단 왕실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왕을 향한 백성들의 연민과 그를 따랐던 충신들의 절망은 이내 거대한 분노와 응징의 불길로 타올랐죠. 그들의 가슴 속에는 빼앗긴 왕권을 되찾고 세조 정권의 부당함을 세상에 고하며 무엇보다 어린 왕의 한 맺힌 언혼을 달래야 한다는 굳건한 결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성을 넘어 정의를 되찾으려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가 역사를 뒤흔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폐위된 단종을 다시 왕위에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은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사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른바 사육신이라 불리는 충신들이 있었죠. 이들은 세조의 권력에 맞서 목숨을 걸고 단종의 복위를 꾀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촛불 하나에 의지해 모여 앉은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함께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굳은 신념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 오직 정의와 충절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품고 피해 복수를 계획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조의 감시는 이미 그들의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단종 복위 계획은 안타깝게도 사전에 발각되고 말았죠. 밀고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사육신은 세조의 냉혹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들의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어린 왕을 향한 충절을 꺾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인두로 지지고 살을 찢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끝내 세조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단종이야말로 진정한 조선의 왕임을 외쳤죠. 피 흘리는 몸으로도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던 그들의 눈빛은 어쩌면 세조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비수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육신의 고통스러운 죽음은 세조 정권의 잔혹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동시에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깊은 증오를 새겼습니다. 어린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은 단순한 충성을 넘어 단종의 원혼을 달래고 세조의 부당한 권력을 응징하려는 강력한 복수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피는 백성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세조 정권에 대한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으니까요. 단종의 죽음 소식이 전국에 전해지자 백성들은 절망과 비통함에 휩싸였습니다. 마을마다 들려오는 통곡 소리는 마치 하늘을 찌를 듯했고 저작거리에는 슬픔에 잠긴 사람들의 얼굴만이 가득했죠. 어린 왕의 비극적인 운명과 그를 따랐던 충신들의 처절한 죽음은 백성들의 가슴 속에 세조 정권에 대한 깊은 증오와 함께 빼앗긴 왕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굳건한 결의를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민심의 바닥에서는 거대한 해일이 일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조는 잔혹한 숙청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다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종을 죽음으로 몰고 그를 따랐던 충신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며 자신의 왕좌를 피로 물들였죠. 하지만 그의 손에 묻은 피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게 됩니다. 피 묻은 칼을 든 채 홀로 왕좌에 앉은 세조의 모습은 어쩌면 냉혹함 이면에 알 수 없는 고독과 불안감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종의 죽음과 충신들의 피는 세조 정권의 불안정한 기반을 끊임없이 흔들었고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복수국의 서막을 알리는 불씨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단종의 죽음과 충신들의 피는 세조 정권의 불안정한 기반을 끊임없이 흔들었고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복수국의 서막을 알리는 불씨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불씨는 세조가 아무리 억누르려 해도 쉬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심의 깊은 곳에서 그리고 뜻있는 이들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타올랐죠. 사육신이 비록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단종을 향한 충정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꽃은 또 다른 이들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으니 바로 살아있는 여섯 충신이라는 뜻의 생육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육신처럼 직접적인 거병이나 복위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세조 정권에 대한 강한 부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속세를 등진 채 은둔하며 오직 단종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으로 불사이군, 부사이군의 정신을 실천했죠. 산속 깊이 숨어들어 자연과 벗하며 시름을 달래거나 때로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시로 읊조리며 어린 왕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들의 은두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외치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세조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준엄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그들의 묵묵한 행동은 당시 지식인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양심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세조의 왕권은 피로써 굳건해진 듯 보였지만 실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순응하는 듯 했지만
저작거리의 어두운 골목에서는 세조 정권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은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때로는 벽면에 알 수 없는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은 세조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을 것입니다. 왕좌에 앉은 세조는 과연 평안했을까요? 어쩌면 그의 권력은 피로 물든 칼날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조는 말년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피부병과 종기 등으로 몸이 쇠약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정사 기록에도 분명히 남아있죠. 민간에서는 이를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저주 혹은 업보로 해석하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단종의 원혼이 자신을 찾아오는 환영을 보았다는 설화는 비록 진실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세조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과 백성들의 민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왕의 고독한 말년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그의 육체적 고통은 어쩌면 권력을 향한 잔혹한 욕망이 남긴 내면의 상처였을지도 모릅니다. 단종의 그림자는 세조의 왕좌를 끊임없이 흔들었고 그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은 세조가 살아있는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불안정한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복수국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단종의 꿈과 정의를 향한 끈질긴 저항은 세조 정권의 심장부를 계속해서 갉아먹는 그림자 복수극처럼 전개되었죠. 이러한 그림자 속의 저항은 비단 생육신이나 민간의 설화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후대 왕들은 단종의 복권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고뇌했습니다. 역사의 기록 속에서 단종의 이름은 잊히지 않고 언제나 정의와 정통성의 상징으로 다시금 언급되곤 했으니까요. 세조가 죽고 시간이 흘러 연산군과 중종대에 이르러서도 단종의 복권에 대한 논의는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종대에는 살림 세력의 성장을 통해 단종의 복권과 사육신, 생육신의 충절 재평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졌죠. 이는 단순히 과거의 왕을 되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정통성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종을 향한 미완의 꿈, 그리고 그 꿈을 이어받아 그림자 속에서 끈질기게 저항했던 수많은 이들의 집념은 결국 역사의 물줄기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들의 염원이 쌓여 마침내 단종의 이름은 역사의 전면에 다시금 우뚝 서게 됩니다. 숙종대에 이르러 단종은 비로소 왕위를 복원받고 그의 초라했던 묘는 영월의 장릉으로 격상되며 그를 향한 오랜 염원은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되었죠. 이는 단순한 한 왕의 복권이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로 인해 뒤틀렸던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불의에 맞섰던 수많은 이들의 충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실로 오랜 세월이 걸린 정의의 승리였던 셈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난 뒤 맑게 개는 하늘처럼 역사에 혼탁했던 물줄기는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갔던 것이죠. 단종의 복권은 비단 왕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육신, 그리고 속세를 등지고 평생을 단종의 복위를 염원했던 생육신들의 충절 또한 비로소 빛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의 기록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충신으로 재평가되었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은 후대에 길이길이 길어지는 교훈이 되었죠. 오랜 세월 동안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고 잊혔던 그들의 삶이 마침내 역사의 심판대 위에서 당당히 그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밤하늘 속에서도 꿋꿋이 빛을 내는 별들처럼 말이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세조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말년에 알 수 없는 병고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혹자는 단종과 수많은 희생자들의 원혼이 그를 괴롭혔으리라 짐작하기도 하죠.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결코 평화롭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힘없이 왕좌에서 쫓겨났던 단종은 비록 짧고 비극적인 생을 살았지만 그의 죽음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미완의 꿈은 수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살아남아 끈질긴 저항과 염원의 씨앗이 되었고 결국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정의와 충절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으니까요. 이처럼 역사의 아이러니는 참으로 깊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알아간 듯 보였던 절대 권력은 결국 시간 앞에서 무상함을 드러냈고, 나약하고 어린 왕의 미완의 꿈은 오히려 시대를 초월한 숭고한 가치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죠. 단종의 이름이 종묘에 비로소 모셔지고 영월의 장릉이 성대하게 정비되었을 때 그 순간은 단순한 복위식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역사의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음을 선언하는 장엄한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마치 오랫동안 침묵했던 강물이 마침내 거대한 바다로 흘러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종의 유적지를 찾아 그의 비극적인 삶과 그를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이들의 흔적을 만나곤 합니다. 그곳에 서면 잊을 수 없는 숙연함과 깊은 감동이 밀려오죠. 단종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왕조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권력의 무상함과 진정한 정의의 가치,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정의가 훼손되고 불의가 득세하는 시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묻는 질문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단종의 미완의 꿈은 이제 더 이상 미완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복권되고 그의 충신들이 재평가받으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기억하고 기리는 마음 속에서 그 꿈은 비로소 완전하게 완성된 것이죠. 잔혹한 비극 속에서도 피어난 인간의 숭고한 정신은 이처럼 시대를 넘어 빛을 발하며 우리에게 용기와 성찰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역사는 때로 잔혹한 비극을 기억하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숭고한 정신은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을 발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